요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런다? 부지문구 또는 부지약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는, 그 밑에 단락에는 이런 부지문구가 기재되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또 운송 관행상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컨테이너 운송, 그죠? 특히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팩, 이런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고 나서 운송인이 인계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부지약관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을 때 그 약관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부지약관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제규범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운송인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누구 중심이다? 운송인 중심이다. 그래서 성문법으로서 국제규범으로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뭐 상업과실과 관련해서는 약관상에 운송인이 명확하게 야 면책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규범에 다 취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 여러 약관들에 대해서, 이런 약관들에 대해서 충분히 규범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야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논쟁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논쟁은. 근데 부지약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강행법 규정,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부지약관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UCP에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수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판의 판례에서도 부지문구에 대한 유효성을 판시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하나를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됐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른바 부지약관이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외관상 상태만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송화인이 얘기해준 대로 그냥 쓴 거야. 그죠? 송화인이 알아서 싣고 문 닫았어. 요 얘기잖아요. 그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에 의해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화증권 소지인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지인이 이런 거잖아요. 소지인이 걔한테,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야 거기에 있는 물건 줘라고 이제 이 채권적 효력에서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운송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봐라, 내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 기재된 물건에 대해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내가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냐. 이걸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 부지약관에 대해서 그 의미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송화인이 얘한테 맡길 때 제대로 안정된 물건, 그러니까 이상 없는 물건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가 입증을 하게 되면 그건 운송 중에 하자가 일어난 거 맞아. 그때 운송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다? 소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소지인한테 얘가 얘한테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라 라고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지약관의 어떤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적 효력에서는 특히 이제 요것도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헌증권성에 대한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과 연관성, 그 다음에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 253페이지의 그 법적 효력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선화증권의 뭐 종류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